부모가 말했습니다. 결국엔 당신의 가장 큰 고통이 당신의 가장 큰 힘이 된다. 우리를 무너뜨릴 고통들은 삶을 살아가며 절대 피할 수 없는 조우자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만나게 되죠. 고통이 필연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통에 잠식당하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을 이겨내고 성장하시겠습니까? 고통을 이겨내는 법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공포스럽습니다. 그저 나를 잡아삼키는 고통을 맨몸으로 견뎌내는 것. 두 눈을 똑바로 뜬 채로 나의 나약함을 바라보고 파헤치는 것. 그러면 어느 순간 고통은 지나가고 우리의 살갗에는 굳은 살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고통을 자신의 힘으로 바꿔 살아가는 배우들의 이야기. 배우는 사람들의 DJ, 저는 왕준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우는 사람들의 16막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날씨가 진짜 거의 봄이 다 온 것 같아요. 완전 이제 코트 같은 거 안 입어도 되고 자켓만 입어도 아주 따뜻하더라고요. 뭐 아직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어쩔 땐 추웠다가 어쩔 때는 따뜻했다가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오디션 작은 거 하나 연락 와서 보러 갔는데 가서 거기 감독님들과 이렇게 연출님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내가 잘 해나가고 있구나 하면서 되게 뿌듯하게 오디션장을 나섰던 그 기억이 있어서 그 힘으로 지금 또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게스트님을 소개해야죠. 작은 책으로 파워풀한 보이스와 장악력을 보여주는 배우님입니다. 게스트님, 누구냐 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배우로 활동 중이고 뮤지컬은 아직은 입봉하지는 못했지만 뮤지컬 배우 지망생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이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장 긴 자기소개였어요. 가장 긴 자기소개였습니다. 또 이제 이진님과는 제가 좀 이게 안지가 한 6년, 7년 됐나요? 그쵸. 한 7, 8년? 네,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가 혹시 그때인가요? 그 한강에서 버스킹. 맞아요. 엄청 더웠던 날. 맞아요. 네. 그때 이제 제 지인 한 명이 이제 뭐 한강에서 좀 뮤지컬 노래들을 부르는 버스킹을 하고 싶다 해서 이게 몇 명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만나 뵙게 돼서 맞아요. 그때 이후로 쭉 이렇게 연을 이렇게 갖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진짜 그때 이후로 거의 얼굴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서로 SNS로 그냥 뭐 이렇게 살고 있다 저렇게 살고 있다 종종 얘기 나누고 근데 그렇게 한 7, 8년 만에 만났는데 그 첫 만남에 이렇게 라디오를 하게 그러게. 라디오로 제가 또 원래 연락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음. 그래서 한번 연락을 드렸고 너무 흔쾌히 또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뭐 이렇게 라디오 이런 거 처음이신가요? 뭐 이런 팟캐스트에. 네, 아무래도 처음인데 네. 음. 거리 조금만. 네. 네네. 요 정도면 괜찮아요? 네네네 좋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평소에 말을 잘 안 하는데 평소에 제가 이렇게 노트북이나 손으로 쓰면서 하는 거에 익숙해서 실제로도 지금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정말요? 제가 말이 그래서 되게 느린데 네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저도 진짜 뭐 일 없으면 밖에 안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배우는 사람들 하면서 사람 만나요. 그런 일 아니면은 뭐 오디션이나 뭐 아니면 뭐 진짜 어쩌다가 뭐 만날래 이랬을 때 저는 거절하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 저녁에 갑자기 저를 불러내면 전 절대 안 나가요. 난 이미 그러시구나. 쉴 자세로 딱 앉아있는 이 상태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막 며칠 전에 막 뭐 약속을 잡거나 아니면 뭐 그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저녁에 볼래 뭐 이러면 나가는데 저도 배우는 사람들 하면서
좀 이렇게 다양한 분 만나 뵙고 다양한 이야기하면서 좀 '아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음. 사회 속에 있구나.'라는 걸 조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요즘은 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은요. 음 저는 한 달 전쯤에 졸업을 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 예. 이제 학교가 이제 한세대학교. 한세대학교 네. 뮤지컬. 네, 아.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느낌 어떠셨어요? 제가 저도 한 삼수를 해 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음. 이게 또 막상 졸업을 하니까 어 그때 공백기가 있잖아요. 3년 동안 열심히 음음음. 재수를 계속 번복을 해 가지고 음. 간 학교인데 그때는 이 공백기라는 거를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음. 항상 입시를 바쁘게. 위해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제 시간이 제 손 안에 쥐어져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적응할 시간이 또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학교에 있으면은 커리큘럼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래 가지고 쪼끔 확실히 졸업한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이제 힘들어하는 게 음. 막 학교에서 막 그런 뭐 교수님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하실 때 있어요. "야 뭐 학교 있을 때가 좋다. 학교 있을 때가 음음. 좋다. 학교에서 뭐 많이 해 놔라." 막 근데 막 "싫어. 난 아무리 그래도 학교는 싫어. 난 바깥이 좋아." 하는 음. 사람들도 막상 졸업하고 나니까 오디션 계속 이게 몸으로 부딪혀야 되고 이러는데 음음. 뭐 붙을 확률도 되게 낮고 음.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쨌거나 역할을 하게 해 주잖아요. 그쵸. 어쨌거나 그 수업의 일환으로. 그쵸. 근데 사실 바깥에서 특히 뮤지컬이나 연극 장르는 그 메인 배역들을 맡는 건 진짜 하늘의 별 따기고 음. 진짜 잘해야 운이 좋아야 앙상블인데. 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갑자기 붕 떠 버린 시간에 특히나 우리는 그냥 우리 직업 자체가 프리랜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이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건데 아니면은 할 수 없고 알바를 했는데 예를 들어 갑자기 뭐 오디션에 합격을 한다거나 갑자기 뭐 그쵸. 그러면은 되게 가게 사장님한테도 너무 죄송한 부분이고 맞아요. 이게 참 저희가 그래서 안정적이지 못해요, 이 직업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이제 졸업을 하셨고 음. 그래가지고 또 뭐 어떤 일들 같은 거. 음. 원래는 항상 학교 다니기 전부터 해서 네. 뮤지컬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네. 이게 참 웃긴 게 몇 년 전까지는 이제 뮤지컬 오디션도 한 번에 붙는 게 아니라 몇 차에 나누어져서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그쵸. 뭔가 덜컥덜컥 붙는 거에 있어서 감사함을 모르고 음. '나는 몇 차까지 가는 수준인가 보다.'라고 학생 때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오디션이라는 게 뭐 하나만 지망하고 있지 않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뭐 그쵸. 연극도 하고 싶고 음. 뮤지컬도 하고 싶고 뭐 매체 연기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세 개에 다 오디션을 싹 넣어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음. 요즘은 신기하게도 뮤지컬이 아니라 이제 다른 매체 쪽에서 음. 쪼끔씩 들어오고 있고 음음. 뮤지컬 쪽은 약간 문이 꽝 닫히듯이 예 음. 갑자기 그렇게 되어서 음. 물론 요즘 열심히 되게 계속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음. 인내의 시간을 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아직 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아직 맞아요. 그냥 계속 그냥 손가락에 쥐 날 때까지 뭐 굳은 살 배길 때까지 예. 계속 두드리는 거죠. 예. 맞아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뭐 뮤지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그런 장르에서 계속 연기하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뭐 원래 뮤지컬로 데뷔를 했지만 그 뒤로는 쭉 매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음. 언젠가 저도 다시 무대에 좀 오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음. 중요한 건 이제 뭐가 됐든 일단 내 내가 잘해 나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계속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네. 예를 들어 뭐 뮤지컬에서 안 불려줘도 혹은 연극에서 안 불려줘도 뭐 매체에서 안 불려줘도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으니까 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제 본인의 꿈이 뮤지컬 배우, 이제 배우가 된 계기나 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어릴 어제 조금 정리를 조금 해 봤었었거든요. 네. 내가 뮤지컬을 그리고 '내가 이 배우의 길을 어쩌다 시작했지?'라는 생각을 조금 이제 글로 조금 정리를 해 봤었는데 음. 전 어릴 때부터 책과 글에 있어서는 좀 빨리 떼는 편이었었어요. 음.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좋아서 뗐다기보다는 집에서 수학 공부를 아버지가 이제 오빠랑 저를 앉혀 놓고 시키셨는데 어. 저는 그 조약돌을 놓고 5개 빼기 3개를 하면 얼마야라고 조약돌을 놓고 해도 그걸 세려고 하지 않는 고집이 있었어요. 아. 되게 독특하게 수라는 거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 좀 거부감이 조금 예예. 막연하게 예예.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모든 일을 다 도피식으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이 수학 공부를 안 하려면은 빨리 글을 깨쳐서 그냥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자연스럽게 글을 진짜 고집스럽게 깨쳐 가지고 음. 어릴 때부터 그냥 유치원 보면 이제 도서관 있잖아요. 아 어린이 그쵸. 도서관. 그쵸. 그런 도서관에서 사실은 글 빨리 깨친 척하면서 그림책 읽기 약간 이런 식으로 음. 예예예.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읽는 거에 있어서 조금 많이 익숙해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작가가 원래 되고 싶었어요. 네. 원래는. 그래서 중학생 때까지 작가나 뭐 글을 다루는 역할들에 있어서 조금 그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다가 또 그거 말고도 많은 꿈이 있었는데 글을 다루는 직업을 하고 싶었었어요 항상. 음.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명동예술극장에서 2014 년쯤에 유리동물원이라는 연극. 연극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중간에 그 엄마 역할 이름이 아만다잖아요. 네. 그 아만다 역할이 전화기 한 대를 두고 독백을 한 5 분, 6 분가량 되게 길게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뭔가 어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저 아줌마처럼 아줌마 배우님처럼 무대 위에서 저렇게 길게 저런 대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질문이 음.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이 집에 와서 잘 생각해 보니까 그냥 던진 게 아니라 뭔가 제 속에서는 그 스멀스멀 관종기가 음. 있었던 거죠. 음. 뭔가 뒤에서 글을 쓰는 거를 혼자서 한번 해 보고 글을 쓰면은 그걸 또 읽어 보고 하던 거를 사실 집에서는 옛날부터 "너 만약에"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광대짓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그런 거를 못하게 하시는 분위기가 음. 있었는데 음음음. 저도 저를 좀 부정을 했었었던 것 음음. 같아요. "에이 내가?" 하면서. 근데 음. 그 명동예술극장 그날을 계기로 배우라는 꿈이 좀 확실해졌던 것 아. 같아요. 점 계속 누우면 약간 좋아하는 남자애 생각하듯이 '어 어 어 어?' 이런 식으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 고민을 하던 중에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만 하는 것보다 한번 해 보자.' 음. 해서 동아리 같은 거를 이제 부모님 몰래 시작을 해서 음. 하다 보니 '역시 나는 약간 관종이 예.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확 예고를 진학을 해 음. 버렸죠. 아 네. 근데 그러면은 예고를 진학할 때 어쨌거나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아 그쵸. 그때 되게 쉽게 이렇게 동의를 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아 네. 근데 또 어떻게 설득하셨나요? 설득이 거의 안 된 채로 3 년을 다녔죠. 네. 아. 그래서 되게 선생님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음. 그래서 항상 근데 지금 다시 와서 생각을 해 보면 그것마저도 어쨌든 반승낙이 있었기에 아 그쵸. 예술고등학교를 보내 주신 그쵸. 거니까 그거마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음. 이 설득의 과정은 중학교 3 학년 내내 거의 울었어요. 막 "가고 싶다, 가고 싶다." 때도 써 보고 막 설득도 해 보고 막 말도 안 되는 PPT도 만들어 보고 했지만 결국엔 어느 한 그 고집스러움을 보시고 부모님이 음. 허락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음. 그 과정이 막 많은 예술 학도들이 그렇듯이 순탄하진 음. 않았지만 음. 감사한 것 같아요, 아 허락을 해 그쵸. 주셔서. 그렇게까지 정말 진심이셨으니까 예예예. 그러니까 그 진심이 보이니까 부모님 입장에선 참
반대할 이제 할 수가 없죠. 마음은 음. 불편하지만 '그래 얘가 진짜 얼마나 좋아하면 음. 이렇게 우리한테 이런 모습 보이겠나.' 그래서 다른 일들 관련해서 얘가 이렇게 뭔가 음. 피력을 한 적이 있었나. 음. 그러면은 '그래 일단 열심히 해 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정말. 그쵸. 저도 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음.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배우가 가진 연기에 대한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고민이 없냐? 네, 이진 배우님께서는 어떠한 좀 연기적인 배우로서의 뭐 고민들 무엇이 있을까요? 음. 연기적인 고민. 네, 뭐 노래도 상관없고요. 노래 근데 이게 네, 매주 갱신되고 매주 음, 바뀌는. 음, 음. 어제도 남자친구랑 만나서 네, 그 얘기를 했어요. "요즘 연기적인 고민이 뭐냐? 음, 어떤 게 고민이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약간 지망생 입장으로 나온 건 제가 거진 처음이죠. 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한 명 더 있었던 것 음. 같기도 하고, 네, 아마. 이게 뭔가 음 제 자신이 자꾸 어떤 기준을 정하는 거, 그러니까 음, 연기적인 고민도 있는데 이 뭐라 그러죠? 저를 잡아야 하는 시기에 저를 잡지 못하니까 연기가 자꾸 어 간절해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뭔 알 것 같아요. 자꾸 되게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간절해지다 못해 연기 자체가 너무 간절해져서, 예를 들면은 어 "이렇다 카더라." 뭐 "저렇다 카더라." 하는 말들이 되게 정보가 많이 들려오잖아요. 뭐 "오디션에 낼 때는 뭐 3분 이상 넘어가면 안 좋다." 뭐 예를 음음 들면 음. 뭐 "너가 뭐 이렇게 뭐 김태희 뭐 이정재처럼 생기지 않았으면 캐릭터적인 거를 더 극대화시켜서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뭐 "프로필은 이런 이런 형식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예. 옛날엔 '어 그렇구나.' 이렇게 넘겼던 것들이 점점 '이게 맞아. 아니 저게 맞나? 아니면 저게 맞나?'라고 제 자신의 갈피를 잃고, 음. 뭔가 그렇다 카더라가 뭉쳐진 그 집합체로 제 연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아. 예. 내가 뭐 누구처럼 막 엄청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이 모습에서 요 부분에서 요걸 이렇게 살려야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연기적인 본질이 '내가 이 연기를 왜 하지?'로 들어가지 않고 '나 이거를 이런 식으로 피력을 해서 1분 안에 킬링 파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할 거야.'라는 생각을 음. 항상 찍어 놓고 모니터 할 때 아 또 후회하고, 저녁에 가서 또 후회하고, 다음날 또 간절해져서 또 그렇게 찍고, 이거에 자꾸 반복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뭔가 연기적인 고민이라기보다는 제가 저를 아직 잘 못 잡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음. 근데 그걸 찾아 나가는 게 진짜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음. 그거를 일찍 깨우친 사람이 있는 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뭐 나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제3 자가 돼서 나를 다시 돌이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 같거든요. 뭐 음. 그냥 주위에서 "넌 이런 캐릭터 같아." 이렇게 뭐 너는 약간 이런 캐릭터 같아." 뭐 이런 소리도 듣잖아요. 근데 거기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보는 나에 대한 이미지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진짜 내 자신에 대해서 알려면은 이게 참 저가 막 그냥 단순히 '난 이런 사람이야.'라고 치부하는 게 아니라 '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내리는 사람인가?' 뭐 음. 혹은 '나는 보통 울컥할 때 어떤 부분에서 울컥하는 사람인가?' 음. 약간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어렸을 땐 안 그랬는데 커서 예를 들어 막 가끔 쇼츠로
디지몬 같은 거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런 쇼츠 클립 나오면 갑자기 버스에서 울컥해서 막 눈물 참아요. 막 그 장면이 뭐냐면 뭐 악당 디지몬이 있는데 아주 약한 정의의 편인 디지몬들이 막 떼거지로 가서 잠깐 이제 주인공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약한 애들이 막 몰려가요. 네. 근데 걔네가 그냥 손짓 한 방에 막 다 죽어요. 아. 근데 그러면서 막 절규하거든요, 주인공 일행들이. "제발 그러지 마." 이러면서. 아.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울컥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울컥하냐면 진심이 담겨 있어서. 어. 순수함. 음. 사실 소년 만화에서는 그런 순수한 그 그쵸. 진심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어떤 악의가 아니라 그 그쵸. 정의를 향해서 나가는 게 그냥 신념이고 그게 옳은 거니까. 음음.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들 어렸을 때 막 그런 정의사도 뭐 파워레인저 이런 거 보면서 '와 나도 저팔 레드처럼 돼야지.'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쵸. 정의롭게 늘 매 순간 정의로운 선택을 내리고 바른 선택을 내리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음. 그래서 약간 애니메이션에 특히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보고 막 울컥해하는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맞아요. 점점 그렇게 되는 것 예. 같아요. 막 그래서 가끔 애기들이 막 "엄마 사랑해." 막 하는 거 보면 막 제가 더 찡하고 '아 약간 난 이런 쪽에서 울컥하는 음. 사람이구나.' 뭐 나는 약간 '아 이런 감정이나 이런 생각은 좀 멀리하는 사람이구나.' 뭔가 그래서 이게 배우의 힘은 뭐 관찰력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뭐 평소에 상대방이 어떻게 사는지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어떠한 뭐 걸음걸이인지 이런 걸 관찰을 좀 해 놔라. 이렇게 뭐 캐릭터를 그렇게 내 안에 담아두고 있어야 된다. 는 말은 남뿐만 아니라 저 자신한테도 되게 음. 많이 통용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도 살다가 예를 들어 길 걷다가 갑자기 이렇게 깜짝 놀랐을 때 네. 어 다시 돌이켜 봐요. 음. 내가 왜 놀랐고 처음에 갑자기 튀어난 저걸 발견했을 때 내 눈동자가 어떻게 떠졌고 몸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굳어졌으며 음. 약간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 음. 그래서 좀 머리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나를 찾아 나간다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를 찾아 나가는 과정은 뭐 정말 필수적인데 이게 되게 고통스러운 게 그냥 단순히 내 장점, 단점 뭐 이런 게 뿐만 아니라 진짜 더 깊숙이 가서 음. 정말 치욕스럽고 음음. 부끄럽고 아무한테도 보이고 싶지 않고 나 자신도 이러한 나 모습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그 모습이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나약한 모습 그 자체. 근데 그거를 마주 봐야 되거든요. 음. 그래야 '아 나는 진짜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참 그런 아까 처음 초반에 제가 이제 드류 베리모 님의 그 음. 명언을 사용한 것도 약간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저도 네. 참 제 안 좋은 모습들 맨날 회피하다가 음. 그러다가 제가 이게 터져버린 거거든요. 네. 제 고통이 그냥 이제 극에 달해서. 근데 이제 그때 막 고통에서 허덕여 살다가 어느 순간 제가 저는 늘 100 점짜리 사람이 되려고 했거든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었고 음. 그럼 연기도 노래도 100 점짜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나 왜 100 점짜리 인생을 살라고 했지? 인생은 시험지가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논술형에 좀 가깝다? 근데 우리의 어.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냥 계속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역사책에 이렇게 남듯이. 근데 여기에 100 점이랄 게 있어? 없어. 연기도 마찬가지야. 100 점짜리 연기가 뭐지?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뭐 감정이 뭐 나오고 할 때 그런 걸 신경 쓰면 말하나? 음.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쵸. 그냥 이렇게 종이배처럼 갑자기 뭐 파도를 만나서 뭐 이렇게 흔들릴 때도 있고 잔잔한 물결을 항해할 때도 있고 그게 연기 아니야? 연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데 왜 아. 시험지처럼 그렇게 대하려고 했지? 이 정도 나와야 돼. 저거 나와야 돼. 여기서 눈물이 꼭 나야 돼? 안 날 수도 음음. 있잖아.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음. 연기적인 것도 풀리면서 저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나 그런 게 많이 치유가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들어보면은 그런 어떤 정보적인 걸로 연기를 한다. 뭐 오디션에선 이 정도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래서 그걸 겪었던 사람으로서 너무 충분히 이해가 음. 됐고
사실 이 고민들은 뭐 계속해서 그냥 안고 나가야 될 저희들의 맞아요. 그런 것도 같아요. 정말 많은 지망생들이나 이게 학생 때와 다르게 이제 그리고 또 학생들도 1, 2학년 다르고 3, 4학년 이제 텐션이 다르잖아요. 그쵸. 점점 어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회피하던 때가 있어요. '아 학교 공연 재밌어. 뭐 학교 음. 정기 공연 재밌어. 언젠가 이뽕이라는 이름을 걸고 당연히 졸업을 하겠지.'라고 그 수순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지금 딱 제 손에 쥐어진 이 시간들 안에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요즘 연기적인 고민과 더불어서 사람도 제가 잘 이렇게 많이 만나는 편은 아닌데 이런 시간들에서도 저를 찾는 것 같아요. 그쵸. 남을 찾고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게 다 오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너무 어. 공감이 가서 음. 맞는 것 같아요. 저를 찾고 계속 탐구해 나가는 음. 직업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아 예고 진학 뭐 좋았지. 뭐 음음. 예대도 좋았지.' 하지만 돌이켜 보면 막 그냥 아예 상관없는 과를 갔었어도 참 좋았겠다. 특히 뭐 맞아요. 국문학과라든가 그러니까 뭐 이 학교의 장점은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이제 거기서 그런 교수님들의 음. 뭐 그런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그런 이거 뭐라 그러지? 지인? 그러니까 어쨌거나 동료들이 그쵸. 생기니까 뭐 거기서 오는 것도 있고 좋은데 제가 그래서 좀 되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연기 학원이든 뮤지컬 학원이든 이제 뭐 누구 합격자 영상 음. 올라오면서 뭐 인터뷰하고 뭐 실기했던 거 영상 같은 거 보고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제가 언제는 한번 진짜 가장 심각하게 저는 그걸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고 로봇에 가까운 아니 진짜 인터뷰하는데 그래야 좀 이렇게 기합 들어가고 그러면 보통 "안녕하십니까. 어디 학원 누구입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하잖아요. 그 말투가 있죠. 예. 근데 그 친구는 아예 그냥 말부터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이고" 뭐 진짜 이렇게 말을 하는 그 거예요. 애기들이 말할 때 예.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면서 숨, 여기서 숨. 그리고 나서 연기하는 것도 어. 봤는데 연기하는 것도 아까 말했듯이 그런 입시 입시 연기 저도 뭐 그렇게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100 점짜리 그쵸. 연기. 음. 그래서 막 예를 들어 갈매기에 예. 트리플 F 대사 있잖아요.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를 남자 100이면 100 주면은 다 이렇게 할걸요.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사랑하지 않는다. 거 봐요. 엄만 절 사랑하지 않아요. 당연하시겠죠. 아. 제가 있으면 뭐 43이 되시니 자기 나이를 알게 될 수가 없게요. 그리고 막 약간 이런 예예. 똑같은 톤의 그 흐름 연기 아 있잖아요. 네. 아 그런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누가 저렇게 얘기해요. 그냥 충동대로 음. 이렇게 흘러가지. 그래서 참 이렇게 연기를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여기서 숨 쉬고 막 따옴표 하고 막 음. 여기 감정 넣어서 뭐 슬프게 막 울음을 참듯이 이런 거 절대 하시지 마시고 음. 평소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사는지 음. 내가 화났을 땐 보통 어떤 모습인지 아니면 내가 살면서 봤던 사람들 중에 막 우는데 좀 특이하네? 뭐 이 사람답게 우는 느낌? 뭐 이 사람답게 음. 장난치는 느낌? 그런 것들은 뭐였지? 그런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나는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말했을까? 이런 거에 집중을 해서 말을 하는 거를 시작에 둬야지 그런 음. 쪼가 생겨버리면은 이거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사하면 되겠구만 이러면 이제 대사가 되는 거죠. 말이 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우리는 말할 때 이미지를 떠올리고 말하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예고를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과 이제 막 설득할 때에 "부모님을 설득했다."라는 글자를 떠오르지 않고 실제 내 그때 당시 모습이 음. 그려지면서 "부모님을 설득했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를 말하려면 어떤 이미지가 지나갈까? 사랑한다 글자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 그런 이미지가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예. 같아요. 진짜 그런 예.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맞아요.
배우의 아찔한 실수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배우인가 봐. 네, 배우 이진님께서는 뭐 학교 공연에서든가 아니면 뭐 매체라든가 혹은 뭐 막 뭐 입시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 좀 기억에 남는 실수 있으신가요? 이게 그 약간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배우로서의 실수인 건지 아니면 이 길을 걸어가다가 낸 실수인 건지 아니면 사실 첫 그 뭐야 후자가 아니라 갑자기 왜 그 후자의 반대말이 기억이 안 나냐? 전자. 전자. 그러니까 원래 전자긴 했는데 후자의 그런 음. 시선도 한번 궁금하긴 하네요. 우선 저는 TMI이긴 한데 그냥 배우로서 네. 그냥 뭐 어떤 현장에서 냈던 실수라고 하면은 저는 웃음 귀신이 뭔지 아시죠? 깔깔 귀신. 예. 갑자기 웃음 빡 터질 것 같은. 그 음향 네. 제가 진짜 웃음을 못 못 참는. 참는데 네. 웃음을 거기 있는 모든 현장들이 저한테 화가 나도 저는 깔깔 귀신이 씌이면 이게 안 저는 막 멈춰지는 안 타입이에요. 멈춰져요. 그냥 아하.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학교 선배랑 어떤 독립 영화를 찍고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영혼이 되어서 이제 남아있는 살아감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 그 친구한테 그래도 괜찮다, 잘 살아가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되게 훈훈한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네. 음향 감독님 이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렸나? 음. 그게 아니다. 소품이었던 돈가스가 안 썰렸었어요. 네. 사실 이 다른 작품에서 또 깔깔귀신이었었던 거고 아까 그 음향 감독님은 네네. 그때는 소품이 안 썰렸어 가지고 네. 한 4번 갔던 것 같아요. 별거 아닌 장면을. 그래서 그때 제 속으로도 나 이렇게 정말 별로인 사람인 거 아는데 제발 그만 멈추고 싶다가 제 광대가 안 멈추는 거예요. 이게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이미 그냥 맞아요. 그 별거 아닌데 돈가스 안 썰린 그게 뭐가 웃겨. 근데 뭔가 거기에 취해 버렸을 때 오는 그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현장에서 이제 아직은 마음을 잘 안 놓으려고 해요. 저는 뭔가를 놓고 그러면 뭐 이 배역으로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정말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그냥 제 자신이 되게 나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웃음에 대한. 그래서 그런 게 되게 큰 실수였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냈던 어떤 실수 같은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어제 조금 생각을 해봤었었는데 네. 저는 항상 이 전공을 하면서 제 자신한테 떳떳하고 진실된 인간인가에 대해서 아까 정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제 가장 깊은 곳까지 나 진짜 진짜로 살고 있나라는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기가 어떻게 대충 보내고 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지망생으로서 예고랑 예대 나오셔서 알겠지만 이런 생각에 가끔은 부딪히는 것 같아요. 내 자신도 혹시 지금 예술을 사랑하는 척 속이면서 이 유년 시절부터 깨친 재주가 이거나 그리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 혹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두려워서 이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 생각을 매일 밤 하고 다음날 그래서 저는 요즘 되게 영화를 많이 보러 다니는데 네. 영화관에 가면은 막 가슴이 진짜 이렇게 막 벌렁벌렁. 네.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보고 뭐 어떤 연극을 보고 뮤지컬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두근거리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럼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또 집에 가서 왜냐면 지금 현실이 당장의 저희 직업 특성상 어떤 작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무로 돌아가잖아요. 그쵸. 그거를 인내하는 법을 모를 때 제가 조금 제 자신을 포용하는 방법을 아직은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저는 지금 배워가고 있다는 뜻은 제가 원래도 잘 포용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사람을. 음. 그래서 음 뭔가 뭐 학교에서 어떤 악유가 있거나 뭐 교수님과의 어떤 갈등이 있거나 그런 걸 할 때도 포용하는 법을 몰랐었어 가지고 음. 어떤 그 결국엔 미워하는 감정이나 되게 질투, 특히 학교 다닐 때 욕심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꼭 한 번쯤은 질투해서 '아 나 음. 쟤는 이겨야겠다.' 어 음음음. 뭔지 아시죠? 그쵸. 뭔가 학교 다닐 때 잘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그냥 영화관을 가서 '나 이거 좋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가끔 제가 드는 고민이 어 학교 다닐 때 제가 뭐 어떤 역할을 맡은 적, 뭐 어떤 연출을 맡았던 적, 뭐 음악 감독을 맡았던 적을 다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해 보면 나를 움직이고 있는 힘이 연기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아니라 혹시 누군가한테 '나 잘 보이고 싶은 건가? 나 음. 누굴 이기고 싶은 건가?' 그 음. 생각을 졸업하고 한 2주 동안 정리가 안 됐었어요. 음. '나 이거 사랑하는 건가?'라는 생각. 지금까지 저를 움직이고 대학생 이진으로서 저를 이렇게 연기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 연료가 '타인에 대한 혐오심이 나를 움직인 건가?' 라는 생각이 음. 졸업하고 아무것도 딱 없어지고 집에 와서 누워 있는데 그런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택한 방법은 그냥 매일매일 연습하고 매일매일 할당량의 운동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정말 자주 제가 좋아하는 영화나 연극, 뮤지컬을 보러 음. 다니자라고 조금씩 실천해 나가고 있는데 음. 혐오심만 저를 움직였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예. 당연히 그렇겠죠. 사랑하는 것도 저를 움직였었겠지만 아직은 제가 저를 이렇게 '아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깨달은 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직 저는 그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 그래서 고게 쪼끔 되게 정말 딥하고 충분히 너무 이해되고 공감 가는 음. 말들이었어요. 정말 특히 뭐 하긴 사실 저도 이 일을 처음에는 사실 정말 그 순수한 불꽃이잖아요. 그쵸. 순수한 사랑. 너무 즐거워. 너무 재밌어. 나 이거 하는 거 너무 좋았어. 근데 저도 이게 되게 공감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아이였어요. 그게 어렸을 때 제 가정 환경이 또 그냥 저라는 사람 원래 성격 자체가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뭐 어렸을 때 학교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 왕따 당했었는데 막 그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겹쳐서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는 느낌이 들면은 그 순간에 약간 공황 오듯이 식은땀이 막 나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있었던 건데 저는 갑자기 '뭐지, 뭐지?' 막 이러면서 혼자 음. 떨려하고 아닌 척하고 그러면서 더 막 나대고 막 나가서 "야 얘들아." 막 이랬던 친구였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연기라는 게 어쨌거나 무대에서 나를 드러내고 포커스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받는 거다 보니까 제가 연기를 그때 정말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의도하지 않았지만 참 어리석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연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인물로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서브텍스트가 "어때요? 저 잘하죠? 저 멋있죠? 그럴 수 있어요. 저 노래 잘하죠?" 음음. 사실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막 "와 뭐 준영이 잘한다." 뭐 이 소리 듣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음. 어쨌거나 뭐 제가 가진 장기 중에서도 뭐 잘했던 것이 그것들이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막 대학교 오고 거기서 막 교수님들이 지적할 때 이게 배우 왕준영으로서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아 알겠습니다.' 코멘트를 받으면 되는데 인간 왕준영에 대한 공격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막. 그러니까 "너 아. 못해, 못해. 너 왜" 약간 이런 식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는. 그래서 막 코멘트 받으면 얼굴 막 새빨개지고 막 그러다가 제가 이제 바닥을 쳤던 거거든요 그때 당시 아까 음. 말했던 펑 터져 버린 시기. 그래 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그 길을 걸으면서 다시 이제 제가 연기를 왜 해왔지에 대해서 돌이켜 봤을 때가, 그때 제가 졸업하기 직전쯤에 '아 매체 쪽을 좀 해 볼까?' 이러고 매체 독백을 찍어 봐야지 해서 하나 선정해서 찍는데 한 3-4 시간 걸렸는데도 그 뭐야 완성품을 못 찍었어요. 어. 막 대사를 하는데 제 자신이 막 자기 검열이 엄청 심한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대사는 약간 이렇게 나와야 되고 감정 이중도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또 안 나왔고 막, 근데 입은 대사를 외웠으니까 달달달 나오고 있죠. 얼굴 빨개지고 있지, 막 생각 많아지지. 아니 내가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때까지 그렇게 긴 시간 연기를 해 왔는데 고작 이 독백 하나 못 해 가지고 음. 이러고 있다는 제 자신이 너무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 진짜 이거 좋아하는 거 맞아?' 라고 생각했는데 맞아. 돌이켜 보면 맞아. 근데 음. 어쨌거나 나 이 일을 통해 이걸 하면서 즐겁기도 했고 나를 막 벼랑 끝으로 몰아보기도 했고 다 해 봤어. 난 이거 좋아.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해. 그래서 그때부터 저 혼자 독학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거든요.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그 원동력이 물론 100% 진심 사랑, 이 일에 대한 존경이면 좋겠지만 사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이게 일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음. 이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쵸. 우린 이 직업을 통해서, 우린 연기라는 걸 통해서, 노래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 자리까지 와주시고 뭐 돈을 내러 이 자리까지 와준 사람한테 보답, 즐거움을 드리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누가 잘하는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 뭐 특별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질투가 될 수도 있겠죠. '아 나 저 사람 이길 거야.' 근데 그게 음. 또 어쨌거나 이 일을 잘하고 싶으니까, 원동력 받고 싶으니까 그게 될 수도 있고, 또 남한테 사랑받고 싶어. 그것도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나 자신을 계속 체크하다가 그렇게 계속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음. 원동력이 그래도 좀 건강한 의미의 원동력인가? 아니면 조금 그래도 좀 나를 갉아먹는 느낌의 원동력인가? 지금 이 순간에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겠지만 좀 건강하지 못한 사람으로 가는 원동력인가? 뭐 그게 음. 질투도 이제 좋은 질투가 있고 나쁜 질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펙하면서 하는 그런 질투. "야 내가 너 이길 거야. 이번에." 약간 이런 건 있지만 음. 막 뒤에서 막 "쟤는 막 이런데 막 저런데 왜 뽑히는지도 모르겠고 뭐 노래는 좀 하는데 뭐 이거 이게" 막 약간 이런 아. 질투도 있잖아요. 내가 쟤보다 낫지 않은. 그래서 어쨌건 음. 참 딱 꽂혔던 게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원동력이 어떤 음. 것인가. 저도 들으면서 '지금은 뭐지?' 라고 음. 저도 다시 되뇌이게 되네요. 되게 두 번째 말했던 그 배우로서의 실수, 그러니까 배우로서의 실수가 아니라 배우로 걸어가는 와중에 나에 네. 대한 실수라는 게 그쵸. 되게 새로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맘, 지쳐버린 몸, 무얼 위해 싸운 걸까? 어떻게 내 꿈이 변하니? 네, 이진 배우님께선 가장 이렇게 이 꿈에 대한 이제 꿈에 대해서 이제 흔들렸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음. 아까 다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음 제 성향은 되게 예술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냥 덕후로서의 이진이 있고요. 음. 그 안정적임을 항상 어릴 때부터 바래 왔었어요. 음. 직업적 안정적임이 아니라 제 자신이 좀 '평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아기 때부터 했는데, 그래서 전 초등학교 때부터 꿈은 '나는 20대 안에는 얼른 결혼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음. 나만의 가족, 음. 나만의 곳, 공간에 대한 어떤 정말 그런 바람이 있었었는데, 네. 제가 회사에서 이제 아르바이트식으로 좀 오랜 기간 일을 했었는데, 네. 그게 뭐 스타트업이 됐건 뭐 어떤 공유 오피스가 됐건 뭐, 그리고 뭐 배우들 프로필 이렇게 검열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이렇게 저희 오피스 쓰셨는데 네. 그걸 보면서 안정적인 책상에서 안정적인 마우스와 음. 그냥 뭐 타닥타닥 이제 그냥 그렇죠. 문서로 대화하는. 그쵸. 그런 데에서 이제 공간 관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창문 너머를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연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곳은 너무나도 그 라이프 오브 파이 영화 보셨나요? 아 그쵸. 거기 보면은 이제 파도가 없는 잔잔한 아 바다였다가도 막 휘몰아치고. 폭풍우가 근데 저희가 떠 있는 바다는 확실히 되게 그쵸. 변덕스럽잖아요. 앞길 한치를 알 수 없는 음. 그럴 때 이게 성향과 조금 반대될 때가 있더라고요. 음. 뭔가 제 자신의 성향이 뭐 안정적임을 추구해서라기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어 이제 또 돈도 생각할 때가 왔고 그쵸. 그런 현실과의 타협점을 가질 때 그래서 요즘 많이 생각을 하죠. 연기를 정말 관두고 싶진 않지만 '나 왜 지금까지 깨친 재주가 요렇게 한정적일까?'라는 음. 생각. 제가 요즘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 저는 이제 깨친 재주가 뭐 연기밖에 없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뭐가 더 있었을까? 나는 제가 이렇게 좀 안정적이고 이제 내부에서 사부작 하는 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네. 수학은 안 좋아하는데 결과로 나오는 것들을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조금 어렸을 때 이제 제과를 이렇게 글 쓰는 걸 좋아하면서 수많은 꿈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뭔가 좀 안정적이고 어떤 이렇게 글과 뭔가 어떤 거를 다루는 것들을 하고 싶었는데 제과 제빵 쪽을 음 연기는 배워본 적이 없었는데 잠깐 배워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되게 흥미롭게 했었었는데 최근에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제과를 직접 해야 되는 카페에 예예.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어느 날 에그파이가 너무 예쁘게 구워져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저희 매니저님이 "어머 진 씨 오늘 에그파이 너무 예쁘게 구웠어요."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어떤 뭐 촬영을 했다거나 뭐 노래를 했는데 어떤 분이 "어머 오늘 노래 너무 잘하셨어요. 어머 오늘 연기 좀 좋았어요."라고 말하면 전 진짜 제 자신의 페르소나가 "아 아니에요." 전 이게 약간 있거든요. 막 네. 그쵸. 저 오늘 좀 괜찮았죠." 이렇게 괜찮았어도 괜찮은 적이 없었던 걸지도 모르지만 네. 뭔가 "아 아니에요."가 제 그 기본 텐션인데 예예예. 그때 에그파이가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 단박에 망설임도 없이 에그파이 예쁘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음. 말했는데 그날 그 순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누군가 연기를 진 씨 오늘 연기 오늘 진짜 너무 좋았어요."라고 만약에 얘기를 해 주는 시는 날에 "아 아니에요." 이 텐션이 없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가 음. 될 수 있을까?'라는 음. 생각에 그때 저를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순간은 이렇게 결과론적인 게 이렇게 딱 에그파이 이렇게 나온다면 음음. 좋겠지만 제가 지금 당장에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음. 제가 지금 낼 수 있는 결과는 뭐 내일 또 연습실 가서 찍을 독배 그쵸. 연기가 있을 거고 뭐 주말에 하는 축가 노래를 잘 해내야 되는 게 있을 거니까 음.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그냥 이제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때가 왔거든요. 음. 노력해서 해 봐야죠. 음. 그쵸. 아 계속 그렇게 또 맞아요. 계속 그냥 가는 거죠, 계속 그냥 그런 것도 되게 재밌네. 그 예. 에그파이 그 말도 되게 재밌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되게 그랬던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너 뭐 잘 뭐 저에 대해서 이제 칭찬하면은 되게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서도 쑥스럽고 막 아니에요. 저 진짜 별로예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어느 기점 이후로 누가 너 뭐 예를 들어 제가 오디션 갔는데 음. 보통 뮤지컬 뭐 대학 나오셨어요? 네. 그럼 노래 잘하시겠네요." 이러면은 "아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 이랬는데
그래도 웬만치 합니다."라고 아 하곤 너무 좋아. 왜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전에 저는 저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이 너무 강했고 예를 들어 막 연기를 음. 좀 못해 뭐 노래 좀 실수 조금만 해도 "너 왜 이렇게 못해? 야 이런 삐리리야 삐리리 자식." 뭐 이런 식으로 음. 들어오니까 억지로라도 이제 깨닫고 이제 제가 쪼금 성장했던 그 시기에 억지로라도 더 그 자만이 아니라 자존감 있는 말들로 "네 내면을 좀 채워 봐." 그러니까 계속 네 못한 곳만 지적하는 거 말고 그래도 너가 가진 장점들,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받아 봐. 그래서 뭐 오늘 연기 아까 너무 좋았어요." 이러면 그냥 "아 감사합니다." 뭐 음. 그렇게 저도 막 그런 거 들으면은 이렇게 쑥스럽지만 그래도 그런 단어들을 내 옆에 두는 게 좋더라고요. 단어들. 결국 내가 평소에 잘 생각하는 잘 떠오르는 내면에서 떠오르는 단어들이 결국 나를 구성하는 것 같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좀 긍정적이고 좀 더 진취적이고 좀 따뜻한 단어들로 채우면 참 좋지 않을까. 음. 그래야 좀 여유가 그래서 생긴 것 같아요, 여유가. 음. 여유가 없으니까 그전에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만 들고 계속 한순간 매 순간순간이 고통이었고 음. 계속 절망스러웠고 그래서 참 한 선배가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제가 저희 학교는 그 12월 말에 홈커밍 파티를 하는데 어머. 거기서 이제 졸업생분들을 약간 떠나보내는 약간 음. 그런 걸 해요. 근데 저희 기수가 이제 저희 윗기수를 보낼 때 제가 이제 막 저는 영상 촬영 이런 것도 좋아하니까 막 네네. 그런 관련 우리 학교 관련된 밈 같은 걸 정리해서 그걸 소재로 한 단편 영화 2개를 만들고 그리고 좋으셨겠다. 그때 이제 졸업하는 선배님들 직접 찾아가서 여러 인터뷰 같은 거 해 가지고 뭐 다시 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막 학교에서 했던 것 중에 뭐 막 학교에서 기억나는 실수라면 막 이런 것들을 정리했는데 저희 학교가 이제 서경대 뮤지컬 학과가 워낙 예전부터 좀 빡세다라는 얘기를 아 예 유명하죠. 엄청 예 유명했거든요. 유명하죠. 그래서 막 서경대 졸업했다면 '아 너는 뭐 어디서든 뭐 하든 뭐 먹고 살겄다.' 할 정도로. 근데 이제 이 맨 마지막에 뭐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조언은 이랬는데 한 선배가 학교 다니면서 정말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다 알지만 계속해서 고통스럽기만 한다면 뭔가 막 계속 어떤 불만에 차 있고 그러니까 짜증에 갇혀 있다면 그거는 너가 선택한 거다. 그러니까 환경은 너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들이 존재할 거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 예전에는 되게 그 반대의 선택들을 했던 거죠. '아 뭐 왜 이렇게까지 하는 왜 잠을 안 자 뭐 이랬던 거야.'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힘든 선택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선택을 이제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오히려 좋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럭키비키잖아. 예를 들어 럭키비키. 오늘 밤 또 이거 막 무대 준비하고 새벽 지금 5시 인데 이따 3 시에 다 뭐 교양 수업 가야 되네. 이런 이런 내가 대학교를 다닐 수 있음에 어느 사람은 지금 내 이 삶을 살고 싶을 텐데 진짜 너무 감사하다. 오히려 음. 좋다. 막 음. 오히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예. 뭐 노래하다가 막 삑사리가 제대로 났다. 예. 뭐 재밌는 추억 하나 생겼고 아. 나 많이 아직 부족하고 이 노래 아직 더 연습해야 되고 그래. 그럴 수 있지. 약간 음. 최대한 유쾌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음. 저도 막 영화 뭐 오디션 같은 거 끝나고 나와서 좀 아쉬울 때는 네. 막 예전 같았으면 진짜 이 바보 막 이랬을 텐데 지금은 그냥 다시 복귀하면서 '오케이. 나 이거 못 했네. 오케이. 나 이거 음음. 부족했다. 오케이. 체크했어. 그럼 끝.' 이렇게 딱 좀 깔끔하게 살려고 하는 사실 멋있다. 그것도 노력이거든요. 음. 그것도 맞아요. 그런 식의 노력을 해야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참 우리 파이팅합시다. 화이팅입니다. 만약 배우를 하지 않았더라면 나 다시 돌아갈래. 네. 근데 이진 배우님께서 아까 뭐 처음에 작가가 되고 싶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작가가 되셨다면 뭐 시를 좀 쓰셨을 것 같은지 아니면 뭐 이런 뭐 단편 이런 소설 뭐 음. 이런 것들을 쓰셨을 것 같은지. 근데 그 생각
요즘 또 해봤는데 시 쪽은 확실히 제가 아닌 것 같고 음. 공감하시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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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그렇구나. 이거였어요. 아, 예. 어, 소설은 진짜 줄구장창 로맨스만 썼을 것 같아서. 어. 근데 저 요즘 그냥 그걸 이제 요즘 생각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시나리오를 쓴다는 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음. 어릴 때도 뭔가 진짜 초딩들이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막 아, 그렇죠. 돌려 쓰는 소설 아세요? 아, 아, 그 이렇게 그런 거 몇 줄 있었나요? 예, 예. 아니요. 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아, 나서. 저희 동네는 되게 유행을 했던 게 소설을 이제 대사화된 소설을 돌려 쓰는 게 있었어요. 음. 그래서 약간 그 어린 아이들이 말하자면 희곡이나 대본 같은 걸 쓴 거죠. 네. 그래서 그 형식이 지문도 같이 쓰는 거예요. 되게 어. 오타쿠스럽지만 재밌어요. 뭐 재밌겠다. 예를 들면 뭐 준형 손톱을 물어뜯으며 말한다. 음음음음. 저기 막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생님한테 들키지 않을 정도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돌려 썼었는데 아. 여기 오는 길에도 생각했어요. 그때 생각이 이렇게 여기 저기 밑에 초등학교 있죠. 아, 네, 맞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초등학교를 두세 개 정도 제가 지나갔는데 일 보다가 그때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요즘 들어서 내가 만약에 작가가 됐었더라면 그 사람과 사람을 다루는 그런 대본을 쓰는 사람이 되었어도 그런 꿈이 아직 있습니다. 아. 글을 저는 근미래가 됐으면 좋겠지만 제 글로 만든 영화를 하나 만들고 아, 싶어요. 좋죠. 그런 거. 예. 맞아요. 작은 꿈입니다. 아, 좋습니다. 저도 글 쓰는 거 워낙 좋아해서 예. 저도 막 마음 힘들 때 그냥 시도 써 보거나 아니면은 그런 단편도 써 보거나 음. 아니면 제가 예전에 그렇게 한 적도 있었거든요. 저 포함 3명 해 가지고 조그마한 스터디를 열었는데 '우리가 음. 한번 찍어 보는 건 어떨까?' 음. 하고 저희끼리 막 대화해서 나온 아이디어 가지고 이렇게 써 가지고 실제로 촬영도 다 했어요. 어. 근데 대본은 너무 좋았는데 어쨌거나 장비나 이런 거 그냥 핸드폰으로 했거든요. 음. 근데 좀 촬영 컷 구성이나 이걸 이대로 올리기가 너무 아. 그냥 우리끼리 사실 뭐 대단한 작품은 아니더라도 그냥 즐기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아이디어가 이렇게 너무 좋았고 좋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그냥 완성시켜 버린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 음. 가지고 그냥 촬영은 다 했고 했지만 편집하다가 중간에 이제 내려놨죠. 아. 그래 가지고 어쨌거나 근데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걸 디벨롭한 여러 시나리오들을 이렇게 좀 저도 이제 찍어 보고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음. 제가 뭐 출연을 하든 하지만 이제 좀 그래도 파트는 정확히 불러 그쵸. 가지고 그래서 보통 그러면은 그런 영감들 있잖아요. 만약에 시나리오를 쓴다면이라든가 그런 영감들은 보통 어떻게 얻으시는 편이세요? 저는 대학 다닐 때 휴게실을 되게 많이 음. 휴게실. 저희 학교에 이제 대학원 간 1 층에 그 여학생 휴게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근 2 년을 제가 코로나 기수였으니까 학교를 못 갔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나온 학교가 한세대학교니까 한세대학교에 이제 뭐 등록금이 땡땡원이면은 그 땡땡원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어디 한번 내 몸에 흡수시키자라는 그게 음.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이렇게 알바를 조금 많이 했었어 가지고 네. 이 학교를 다니는 순간에는 그냥 이 학교랑 그냥 한 몸이고 싶었던 음. 탓에 또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학교를 잘 못 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2 학년 때쯤 마스크를 쓰고 학교를 다닐 때는 안 가도 되는 곳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음. 그냥 고 저희 학교 뮤지컬 학과가 없는 곳 음음음. 진짜 뒷산 어. 아예 다른 곳. 어떤 뭐 신학관 음. 그리고 쓰지 않는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아지트를 제가 하나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어. 거기에 뭐 귀신이 나온다는 썰이 있긴 있었는데 진짜 안 쓰는 건물이었거든요. 네. 거기에 앉아서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봤었어요. 음. 그냥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는
어느 날 CC가 지나가면 CC의 길을 쓰고 싶고 음. 어느 날 꼭 학교는 항상 예쁘잖아요. 음. 교정이 항상 꽃 필 때 예쁘고 낙엽 질 때 예쁘고 그쵸. 또 그러면은 또 '아 저런 얘기를 써 볼까?' 뭐 나무와 인간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정말 대학 다닐 땐 온갖 무슨 모든 게 바람 거의 든 영 사람처럼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게 몇 줄 쓰고 마는 거예요. 아. 뭔지 알죠. 뭔지 알죠. 메모장 켜 보면 '뭔 소리지 이게?' 이런 게 거의 반이에요. 쓰다 만 것들. 근데 영감 요즘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전 진짜 로맨스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음. 그러니까 그 진짜 밤에 꾸는 꿈에 대한 음. 거를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감은 그냥 순간순간 어 사람들을 볼 때 전 많이 떠올라요. 음. 그 집에 있으면 저는 절대 안 오고 음. 어딘가를 꼭 가요, 그랬죠. 그런 관찰할 때. 그렇게 사실 새로운 장소 뭐 그런 사람들 한테서 이제 인풋이 와야지 제 안에 아웃풋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게요. 하긴 이게 저도 집에 있는 거 좋아해서 집에만 있으면은 인풋은 안 오고 그쵸. 아웃풋도 없고 그냥 그 상태인 거거든요. 너무 편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영감이라는 것도 내가 짜낸다고 짜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뭐 맞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써볼까 할 수 있는 음.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시나리오나 이런 걸 쓸 때 딱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저만의 첫 번째는 단어를 비틀어 보는 것인데 음.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했던 촬영했다고 했던 게 이제 킬링 타임에 대한 단어가 갑자기 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시간 빨리 보낼 때 킬링 타임용 영화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시간을 죽이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어떨까? 시간을 죽인다. 음. 그래서 시나리오가 그 그런 어떤 사무소가 있는데 되게 우스꽝스러운 히어로 복장에 막 여러 나레이션이 지나가요. 막 뭐 어린 학생들은 빨리 방학이 왔으면 좋겠어요." 해서 저기 그 학교 정 가운데에 있는 그 시계를 총으로 스나이퍼로 탕 쏘면은 마침종 나오면서 애들 막 "와." 음. 이러고 뭐 아니면 어떤 사람은 누구랑 뭐 "헤어졌는데 너무 지금 이 시기가 힘들어요. 빨리 죽여 주세요." 해서 시간을 죽이고 막 시간이랑 알람시계랑 추격전하고 막 이런 게 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시간을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맨 마지막 장면이 그거 이제 이제 뉴스에서 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뭐 "시간을 어떻게 시간을 왜 죽이시는 겁니까?" 사람들이 원하니까요." 그래서 그럼 시간을 어떻게 죽이십니까?" 근데 제가 복선인데 맨 처음 시작할 때 의뢰자 시선에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네. 잠깐만 나 이거 시간 체크 좀 하고." 하면서 띡 뭐 이렇게 눌러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 질문에 "지금 죽여 드렸잖아요." 하면서 지금 타임 시간이 스톱워치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게 그 단편에 그 보고 있는 시점의 시간과 똑같이 흐르고 있는 거죠. 예를 아. 들어 딱 그 장면이 3 분이면은 여기도 제가 들고 있는데도 3 분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뭐 결국 어.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당신들의 시간도 내가 시간도 예예. 킬링해 줬다. 약간 그런 뭔가 그런 단어 비틀기 그런 걸 좋아해요. 너무 재밌다. 그쵸. 그래 가지고 제가 이거를 안 넣고 있어요. 너무 예. 재밌다. "이거 보고 저작권 싶다. 있습니다. 이거 쓰지 마세요." 근데 뭐 그냥 그래서 그리고 두 아. 번째는 전혀 안 어울리는 장소에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가지 물품이나 물체가 서로 '왜 여기 있지?' 하는 데에 존재하고 있는 걸 음.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약간 뭐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초현실적인 상상으로 제가 또 썼던 게 어떤 여자가 그냥 혼자서만 다니고 조용히 입 다물고 혼자서 카페에서 공부하고 혼자서 뭐 밥 먹고 혼자서 뭐 퇴근하고 혼자서 하는관 가고 혼자서 어디 술집에서 혼술하고 이러는데 조명기가 하나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음. 앞에 얼굴에다가 그 이제 조명을 주면서. 근데 결국에 뭐 맨 마지막에 어떻게 흘러가는데 그 이유가 혼자 사는 게 편한데 뭔가 누군가의 관심은 받고 싶어 하는 아. 음. 약간 제가 그런 거를 몇 번 느꼈었거든요. 뭔가 음.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한데 또 누구랑 같이 있고 싶다거나 뭔지 알죠. 혼자 있는 게 편한데 뭔가 이 뭐 혼술집을 갔다고 하면 갑자기 옆에서 나한테
한두 마디 정도는 말을 걸어 줬으면 걸어줬으면 예. 좋겠어. 근데 또 막 그거를 내가 막 갈구하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뭔가 내적 관종 같은 느낌? 뭔가 어디서 그런 외로움을 사실 음. 외로운데 그냥 그 외로움이 또 싫지도 않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편안한 맞아요. 외로움. 근데 그걸 또 누군가가 케어는 받고 싶은데 누군가한테 그거를 막 표현해서 케어받고 싶진 않고 음. 자연스러운 그런 뭔가 그런 되게 이기적이고 참 웃긴 마음? 음. 그런 식으로 초현실적으로 막 이런 거를 그러면 조명이 따라다녀서 스포트라이트를 계속 받는 막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면 어떨까? 약간 이런 식으로 영감을 좀 정리하는 것 같아요. 준영님 영화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애니메이션틱하면서 어. 엄청 표현적인 그런 표현들이 예예예. 많네요. 맞아요. 약간 그런 것 되게. 같아요 좀. 애니메이션 또 음. 애니메이션 좋아하니까 저도. 아 그럼요. 그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이 끝이에요, 끝. 그쵸. 그거의 끝이잖아요. 끝이에요, 표현할 그건. 수 있는 것의 끝.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덕후 두 명의 대화였습니다. 당신의 최애를 말해주세요. 지금까지 이런 명작은 없었다. 네, 배우님의 최애 작품은 무엇입니까? 최애 작품. 오늘도 그 여기 와인 사들고 올 때 네. 그 와인집에 포스터가 또 크게 붙어 있는데 어.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 아. 그게 진짜 최애 그쵸, 그쵸. 작품이구나 싶더라고요. 저 음. 라라랜드를 너무 아 좋아합니다. 라라랜드 너무 유명하죠. 라라랜드를 왜 최애작으로 뽑으셨는지 이유들. 이게 그때 그 기억 때문도 있어요. 음. 이게 11년이 됐을 거예요. 지금 나온 지가 벌써.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개봉을 했으니까 그쵸. 벌써 그렇게 됐구나. 근데 이제 그때 저 개봉날에 보러 갔었어요. 음.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뭐에 빠져 있었냐면 그 고전 영화를 어릴 때 정말 많이 아. 봤었는데 그 어릴 때 EBS 10시에 틀면은 네. 고전 영화 아 극장인가? 맞아요.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흑백 영화 그리고 음. 저는 그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 그 도로시 그 아 오즈의 오즈의 마법사 마법사. 그거를 어릴 때 정말 DVD나 뭐 비디오 방에서 빌려온 걸 보고 또 보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제는 그게 저작권이 괜찮은가는 잘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치면은 고전 영화가 참 많이 아 나와요. 그쵸. 제가 그때 한창 빠져 있었던 게 그 작은 아씨들이라는 고전 아 예예예. 또 하셨잖아요, 네네. 그쵸. 작품을. 그 영화를 또 그거 끝나면은 이제 알고리즘으로 또 다른 영화가 떠요. 여자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작은 아씨들, 뭐 음. 빨간 머리 앤, 그리고 키다리 아저씨 음. 이렇게 있는데 키다리 아저씨가 이렇게 딱 거기 알고리즘에 또 뜬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봤어요. 봤는데 되게 어 그때 당시 이제 작은 아씨들은 물론 뮤지컬 영화는 아니었는데 그 키다리 아저씨를 시작으로 그때 당시 뮤지컬 영화를 아. 정말 많이 봤어요. 음음. 다시 흑백으로 돌아갔다 컬러로 돌아갔다 하면서 그냥 맨날 뭐 어떻게 보면 진부하고 똑같아요. 남녀가 만나서 혐관이었다가 갑자기 뭐 어느 파티에서 이렇게 눈이 맞아서 무도회 꼭 춤을 한번 춰줘야 되고 노래를 한번 이렇게 딱 아리아를 부른 다음에 뭐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해피엔딩. 음. 그리고 항상 엄청 시끄럽게 빠밤 이러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크레딧이. 그쵸.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이 형식이 너무 음. 그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라라랜드에 대한 정보 없이 그냥 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어릴 때는 그런 어벤져스 이런 게 더 재밌었거든요. 어릴 때는. 그쵸. 뭐 어벤져스 뭐 그런 게 훨씬 뭐 해리포터 이런 게 훨씬 재밌었을 나이였는데 그냥 보러 갔어요. 뭐 학교에서 보러 갔었나 해서 뭐 딱 가서 앉았는데 그 제가 집 가서 과자 까먹으면서 보는 고전 영화의 그 제가 좋아하는 클리셰가 다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저 현대가 된. 맞아요. 그때 되게 반가우면서 좋았던 그 덕후 기질 때문에 좋았던 것도 있고
이게 몇 번을 봤는진 모르겠는데 볼 때마다 오늘은 배우들의 의상이 너무 좋았다. 오늘은 노래 물론 음악 너무 뛰어나니까 너무 음악이 좋았다. 뭐가 좋았다. 뭐가 좋았다 했는데 제가 한 남자친구 지금 만난 지가 5년 가까이 돼 가는데 네. 남자친구랑은 라라랜드를 3번 정도 봤어요. 네. 근데 그 남자친구랑 라라랜드를 처음 보러 가는 날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이 영화는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이랑 봐야 그 음. 정점을 찍는 영화구나. 음. 아 내가 이 영화를 되게 제가 로맨스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네. 그냥 사랑이라는 감정이 좋아요. 그러니까 음. 이게 도파민적이어서 좋다는 게 아니라 안정감을 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음음음. 라라랜드는 물론 저는 뮤지컬 학도기도 해서 그렇지만 그거를 그 표현의 끝이잖아요. 노래랑 춤이라는 그쵸. 거를. 너무 좋다 못해 너를 사랑해 그 이상의 표현이 라라랜드에서는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그쵸. 아 그때 진짜 저도 같이 하늘로 날아갔던 것 같아요. 음. 너무 좋아요. 그 이제 그 씬이죠. 그 천문대인가 거기 맞아요.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네. 딱 올라가는데 그리고 또 그 장면 마무리가 되게 그 아까 말했던 그 예전 고전 뮤지컬 영화처럼 맞아요. 흑백 이렇게 그림자로 끝나고 맞아요. 애초에 라라랜드 자체가 그 옛날에 있었던 고전 뮤지컬 영화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예찬이면서도 약간 맞아요. 그걸 다시 그걸 또 현대적으로 되게 잘 살렸으니까 맞아요. 그 아직도 기억나는 게 또 그 마지막쯤에 그거 있잖아요. 그 둘이 헤어지지 않고 "만약 우리가 이랬더라면." 하면서 그 시퀀스 예. 세트장으로 갑자기 막 들어가면서 옛날 뮤지컬 세트장처럼 들어가서 막 되는데 맨 마지막에 현실로 돌아와서 그냥 피아노 치고 그 그때 그 남주와 여주와 그 표정이 되게 강하지 않나요? 계속 이렇게 생각날 만큼? 맞아요. 저는 이 영화의 어떤 뭐 명장면을 꼽으라면 뭐 되게 많고 그러겠지만 그 대사가 있어요. "우리 지금 음. 어디에 있는 거야?"라는 대사. 맞아. 그거 그 장면 좋으니까 다들 돌려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음. 여자는 연기자를 하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꿈을 꾸고 있고 남자는 뮤지션의 음.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쵸. 어 예술 학도여서 음음. 더 와닿았지만 그 질문이 나한테 하는 질문과도 같았던 것 같아요. 음. 그 자신 배우 그 인물한테. 그래서 되게 똑똑하게 잘 짜여진 음. 영화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쯤에서 라라랜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2016년에 개봉한 데이미언 셔젤 감독의 뮤지컬 영화로서 재즈 피아니스트 세바스찬과 성공을 꿈꾸는 배우 지망생 미아가 만나서 본인들의 꿈과 사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2017년 1월 11일 74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7개 부문의 수상, 또 다양한 영화제와 협회에서도 다수 수상한 명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너 최애 작품이 뭐야?" 이러면은 "라라랜드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음. 저도 참 처음 봤을 때 너무 재밌게 봤고 정말 그 표현법들 너무 그리고 거기 나오는 뭐 색감부터 해서 그냥 모든 게 다 낭만으로 이렇게 물들여져 있는 것 같이 음. 보였어요. 그 주인공 두 명이서 탭 댄스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 가는 그 장면도 약간 보랏빛 하늘이었나 맞아요. 약간 그 상태에서 색을 잘 썼어요, 맞아요. 영화가. 색이 정말 그 주인공 여자 배우가 이제 저기 파티장인가 막 갈 때도 그 네. 비비드한 컬러 맞아요. 옛날에나 입을 법한 음. 그런 원피스를 쫙 입고 나가면서 춤추고 참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 또 찍었을까?' 또 배우들도 다 너무 매력 넘치고 맞아요. 연기도 잘하고 정말 너무 재밌게 봤었던 음. 영화였습니다. 라라랜드 그러면 막 계속 생각나실 때 땡기실 때 이렇게 돌려보는 그럼요. 음. 저는 맨날 볼 수 있어요. 너무 음. 좋아하는 맞아요. 그런 작품 하나씩 있으면 참 좋은데 왜냐면 그거 보면서 계속 그냥 힐링되잖아요. 그거 맞아요. 보면 그냥 행복해지고. 맞아요. 저 저는 그거 좀 저는 이렇게 막 한 가지를 굳이 이렇게 보진 않는데 겨울왕국 좋아하시죠? 겨울왕국 환장하죠. 겨울왕국. 근데
너무 환장해서 이걸 TV로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영화관 가서 보고 싶어요. 너무 소중해서. 어. 그래서 저는 만약 그 뭐야 아메리칸 셰프라는 영화 있거든요. 전 그거 좀 자주 돌려봐요. 진짜 많이 봤어요. 아 정말요? 네. 저도 그냥 갑자기 땡겨요. 그러면 그냥 저는 일단 애초에 요리 영화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리 예능이라든가. 근데 딱 아메리칸 셰프가 요리도 맛있어 보이고 하면서 뭐 그냥 스토리도 너무 재밌고 음악도 좋아요. 음악도 음악 좋고 좋아요. 그냥 뭔가 그냥 그 영화는 마음이 이렇게 텁텁한 게 없어요. 그걸 보면은 그냥 맞아요. 편안하고 따뜻하고 그래서 종종 저도 음. 그 영화를 봅니다. 재밌는 영화. 근데 라라랜드는 제가 안 본 지 꽤 돼서 한번 좀 다시 지금의 제가 보면 또 어떤 느낌이 들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롤 액터에 대하여 Call Me By Your Actor. 네, 이진님의 최애 배우는 누구인가요? 제 최애 배우는 좀 많아요. 최애 배우도 맨날 바뀌는데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기가 진짜 힘들어서 네, 몇 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한 5분 있었나요? 5분? 아 근데 이걸 뭔가 저는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빠져있는 또 언제 달라질지 모르고 또 어떤 재밌는 공부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배우란 이것이다라고 아직은 정의 내릴 만한 그건 아닌데 그냥 그런 배우에 빠져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그냥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이렇게 옛날에는 뭐 딕션 좋은 배우 막 그래서 입시학원에서 막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 가르치는 것도 뭐 음성이 좋은 배우 뭐 신체가 뭐 뛰어나게 예쁘고 아름다운 배우에 대해서도 정말 크나큰 리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어떤 생김새든 이 눈빛에서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을 때 그 눈에서 네. 전해지는 그래서 그거를 또 뭐 어떤 걸로 보면은 이제 눈빛이 아니라 뭐 그거는 뭐 사의를 쓰는 거다, 뭐 호흡을 쓰는 거다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대가들은 그 모든 거를 다 한 번에 하고 계시겠지만 요즘은 그래요. 뭐 눈빛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사이의 힘을 제가 되게 빠져 있어요. 그냥 최근에 패스트 라이브즈라는 네. 영화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서 그냥 대사가 정말 없는 마지막 이제 엔딩 씬이 대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자면 아무 대사가 없는데 그 장면을 배우 2명이서 이제 타이트로 찍힌 게 이제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나는데 저거 나라면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 배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눈으로 완벽하게 이야기를 하는 뭐 한국에는 진짜 정말 많은 연기 학도들이 이병헌 배우님을 정말 많이 꼽잖아요.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정말 오징어 게임 2를 보면서 진짜 오금이 저려서 오금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보면서 근데 정말 또 어제도 다시 봤는데 폭삭 속았수다 네. 라는 드라마가 요즘 화제잖아요. 그쵸? 거기 여메란 배우님이 이제 그럼 어떤 그 방점을 찍으신 듯한 정말 그 사이도 사이인데 이게 사이가 굳이 길어야만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그 역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서를 그 짧은 사이든 긴 사이든 정확하게 이 눈빛으로 담아내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요즘은 나도 요즘 이제 독백 제가 아까 되게 화려하게 막 이렇게 꾸미고 킬링 파트를 이렇게 꾸미고 요런 게 되게 고민스럽다고 했잖아요. 요즘은 저도 좀 짧은 대사여도 그 대사가 한 줄짜리여도 내가 이 화면에 어떻게 정서가 저 세 개의 카메라를 넘어서서 어떻게 닿을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의 제가 존경하는 배우들은
정말 그 라라랜드에서 엠마 스톤 배우가 음. 오디션 씬에서 그거를 뛰어넘은 것 같았었어요. 아 오디션 씬. 네. 그 장면도 진짜 명장면이잖아요. 그쵸.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면 더 네. 몰입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네. 진짜 그 장면도 참 좋았죠. 엠마 스톤 배우. 엠마 스톤. 또 엠마 스톤 배우님이 또 눈도 엄청 크시잖아요. 엄청 잘 드러나요. 또 눈 큰 배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 작은 배우와? 근데 사실 눈이 크다고 뭐 작다고 눈으로 막 드러나는 퍼센테이지가 막 있는 거 막 이렇게 막 차이 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눈이 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 잘 되시는 배우면 더 사실 도드라지게 그런 좋은 눈빛이 나오지 않나 싶은? 맞아요. 저는 눈이 엄청 큰 편이 아니고 눈동자도 좀 작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부러워요. 그런 분들 보면은. 그래서 더 그쪽을 갈망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엠마 스톤 배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요. 11살 때 처음으로 청소년 연극 프로덕션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에서 역할을 맡아서 배우의 꿈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14살 때 배우가 되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 부모님 앞에서 마돈나의 할리우드 노래에 맞춰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15살 때에는 배우 활동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살던 집을 떠나서 오디션을 보러 다녔다고 합니다. 또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로 각종 오디션에서 돋보였던 엠마 스톤은 몇몇 시트콤의 조연으로 출연하며 소소히 얼굴을 알리다가 슈퍼배드라는 코미디 영화를 통해서 영화계에 데뷔하며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되게 다양한 작품 또 하셨죠. 뭐 좀비랜드, EGA, 헬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버드맨, 라라랜드, 크루엘라, 가여운 것들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을 했고 또 다수의 여우주연상 수상을 또 받았습니다. 또 엠마 스톤 배우를 제가 언제 처음 사실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저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었던 것 같거든요. 예쁘셨죠. 그때 또 매력이 또 엄청났는데 그때. 근데 이제 단순히 예쁜 배우가 아니구나. 단순히 외모만 이렇게 뛰어난 배우가 아니구나라는 걸 되게 차차 계속 그 다양한 작품의 다양한 역할로서 보여주셨죠. 뭐 네. 버드맨의 그런 좀 피폐한 딸이라든가 라라랜드의 그런 이제 배우의 모습, 또 크루엘라에서 또 크루엘라 또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그쵸. 유명했잖아요. 네. 그 엠마 스톤의 그런 매력 때문에 맞아요. 그런 좀 미친년 이런 거라든가 또 이제 코미디 영화에서도 또 그런 되게 웃긴 그런 거 잘하고 막 유튜브에서 가끔 그런 것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엠마 스톤 배우 막 얼굴 되게 웃기게 쓰면서 막 뭐 립싱크하는 건가 막 맞아요. 그런 좀 맞아요. 그런 되게 재밌는 끼도 많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이 다채롭게 있는 참 좋은 배우인 것 같아요. 엠마 스톤의 작품 중에서는 그러면 좀 라라랜드가 가장 그거겠네요. 진짜 말씀하신 것들 다 좋아하는데 그 2위는 버드맨이었고 버드맨 너무 좋았죠. 가여운 것들이 최근에 개봉을 했잖아요. 네네. 혹시 보셨나요? 아직 못 봤어요. 저도 제가 피를 조금 무서워해서 살짝 고어스러운 부분 때문에 서브스턴스도 아직 못 보고 있는데 물론 엠마 스톤 배우는 안 나오지만 꼭 보려고요. 가여운 것들이 그걸로 이제 또 수상을 하셨으니까 그쵸. 그걸 한번 보면 또 최애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배우는 사람들. 자, 배우는 사람들 제16막 이제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요? 아니 지금 거의 시즌 2 하고 나서 최장 기록 녹음 중이에요. 1시간 반을 거의 가까이 달려나가고 있는데 정말 그만큼 할 얘기도 많았고 즐거운 얘기도 많았고 또 라디오 뭐 지금은 이제 뭐 긴장 같은 거 하나도 안 되시죠? 네. 어느 정도의 그냥 즐거운 긴장감 정도만? 방금 나 너무 말이 많았나? 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말 많았어요. 서로 말 많았어서 상관없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배우는 사람들 라디오에 대해서 좀 어떠신 것 같아요? 하고 나니까 이 라디오에 대한 생각이. 저 이걸 좀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제 제의 주셨을 때도 그렇고 대단하신 분들이 좀 많이 나오셨고 그리고 되게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긴장도 많이 했었죠. 이렇게 재밌으시고 대단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또 이제 준영 씨는 제가 정말 모르시겠지만 제가 저 멀리서 항상 존경하고 계시던이 아니라 있던 오라버니였기 때문에 야, 저런 급들의 이제 분들은 저 세상에서 저렇게 예쁘고 재밌게 멋있게 골저스하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했는데 막상 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그래도 준영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연기 얘기하거나 영화 얘기하면은 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쵸. 너무 재밌잖아요. 음.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2명이서 떠든다는 거는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뭐 이진 배우나 저나 같은 층이에요. 막 그렇게 차이 없어요. 같은 층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기 앞서 스몰 코너 내 인생의 해답. 자, 지금 옆에 보시면 오른쪽에 검정색 책 보이시죠? 두꺼운 책. 네. 이게 내 인생의 해답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하시면서 책 모서리 저 부분 있죠? 저기를 검지손가락으로 딱 대신 뒤 네, 위아래로 쓸어주면서 질문을 이제 대내시는 거예요. 뭐 어떤 식이냐면 제가 이쪽 일이 제가 요즘 일이 뭐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번 연도 안에 잘 풀릴까요? 라든가 이런 질문을 계속 되뇌이다가 느낌이 오는 딱 그 순간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약간 포춘 쿠키 같은 그런 네, 건가요? 그쵸. 질문은 속으로 되뇌이는 건가요? 아니요, 입 밖으로 대내어 주세요. 어머, 너무 러블리하다. 제 인생의 해답. 그러면 저는 요즘 행복을 쫓고 있으니까 행복을 쫓으려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습니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끝쪽에 해답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찌릿찌릿한 네, 느낌이. 여기로 가겠습니다. 네, 자, 네네.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하면 펼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으이. 뭐라고 써 있나요? 뭐요? 웃어 넘겨라. 웃어 넘겨라. 이거 조금 행복해지려면 웃어 넘겨라. 어떤 약간 그런 말들 같은데요. 너무 어떤 일들에 대해서 무겁게 다가오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웃어 넘겨라. 아까 말씀하신 거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웃어 넘겨라. 오, 긍정적으로 그냥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이 책 진짜 너무 러블리해요. 그렇죠. 저 이거 그래서 가끔 지인들 오면은 맨날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또 좋은 대답 나와서 다행입니다. 오. 저 몇몇 분들은 굉장히 안 좋은 말들이 나왔을 때도 가끔 있었거든요. 첨언을 하나요, 이 책이? 막 그런 것도 있어요. 막 예를 들어 저번 게스트인가? 어떤 분께서는 뭐 대충 이런 게 될까요? 이런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데 절대로 안 된다. 약간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어머. 막 그런 적이 있거든요. 막 그럴 때 이제 막 그거 살리기가 힘들겠는데요. 근데 어떻게든 살렸어요, 제가. 어떻게든 살렸는데 아예 이건 뭐 빼박으로 좋은 이게 조언이 나와서 다행이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웃어 넘기는 이진 씨 되도록. 웃어 넘겨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배우는 사람들의 마지막 고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우, 게스트가 생각하는 배우란 무엇입니까? 배우란 기술적으로 말하지 않고 네. 그냥 생각해 보자면은 제가 배우란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을 입시할 때부터 계속 일기장에 적었었어요. 그러면 이제 입시학원이나 뭐 대학교 질문하면은 배우란 뭐뭐입니다 이렇게 되게 멋있게 대답해야 될 것 같은. 그리고 나서도 25살, 6살이 될 때도 배우란 막 이렇게 하고 막 신체를 사용해서 뭘 어떻게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을 오늘 말한 거랑 다 관통이 돼요. 삶을 그냥 걸어 나가고 있는 중에 사람들 앞에서 그거를 눈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배우란
무엇인가로 규정되어지지 않는 예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무엇이든 메타몽처럼 메타몽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배우란 무엇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싶지만 저는 그냥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그리고 또 우울과 그 힘듦이라는 감정을 잘 이해하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그거를 그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잘 받아들이는 우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또 이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메타몽 같은. 네. 제가 되게 자주 쓰는 단어거든요. 그 음. 표현하기 실제로 뭐 배우란 메타몽 같아야 된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캐릭터를 바꿔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현장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일을 할 때의 왕준영이 있고 일을 하지 않을 때의 왕준영이 있고 이런 그렇죠. 모습에서도 메타몽 같은 거고 또 일을 할 때 최대한,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단단하게 이렇게 힘주고 있는 게 사람이 아니라 최대한 이렇게 열어놓는 거죠, 모든 걸 위해서. 예를 들어 A 작품 할 때는 또 분위기나 혹은 뭐 감독님이나 연출님의 방향이나 어떤 색깔이 다르고 뭐 B 작품 할 때는 또 다르고, 근데 내가 내 것만 고집하는 사람이 되면은 별로 좋은 작품을 맞아요. 만들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메타몽 같은 거죠. 네. 어느 집단에 가서든 이 집단과 잘 녹아들 수 있게 네. 나를 바꾸는, 또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그것도 아주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진 씨를 포함한 모든 배우들을 응원하면서 배우는 사람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J의 왕준영, 게스트의 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배우겠습니다. 배우는 사람들 제 16막 끝!